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바로 호전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건가요? 네. 자, 약이 호전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병은 낫지 않는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약이라는 건 여기서 알약이나 태블릿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을 좋게 하는 환경을 얘기해요. 환경을.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거나, 나의 건강을 좋게 하는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품을 먹는다거나, 영양요법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때요? 공기 좋은 곳에서 들어가서 사신다든가, 이런 환경을, 내 건강을 좋게 만드는 환경, 그것이 있을 때 호전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병은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건강기능식품을 드셨을 때 호전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전 반응이 나와야지 좋은 거예요? 안 나와야지 좋은 거예요? 안 나오고 여러분이 아주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그냥 사업을 한다라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버라이어티하게 아주 스펙트럼하게 나오는 이 PM의 호전이야말로 바로 PM의 제품력을 의미한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M의 호전 반응은 PM의 제품력을 증명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호전 반응 준비하면서 가장 좀 쉽게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개념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자, 미병이라는 얘기 좀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현대인의 75%는 여러분 미병 상태라고 합니다. 이 미병이라는 건요, 아건강, 반건강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질병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예요. 예. 그래서 방치를 하게 되면 질병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내가 운동이나 영양 또는 우리 건강기능식품 PM 제품을 드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그런 전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75%가 이 미병의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증상은 있는데 병원에 가시잖아요. 의사가 진단명이 없어. 병명이 없어요. 병명이 안 나와. 요 상태를 바로 미병 상태, 반건강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증상이냐면 감기에 자주 걸리면 잘 낫지 않아요. 이거 제가 한번 17가지 적어봤는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체중이 늘어서 다이어트를 해도 안 빠져 살이. 벼들은 뾰루지가 잘 생깁니다. 늘 피곤하고 아침에 천근만근이에요, 몸이. 그 다음에 별다른 이유 없이 체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관절이나 근육이 아프고 뻣뻣합니다. 막 쑤셔요. 온몸이 쑤시고 난리가 나요. 그 다음에 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 뭘 먹기만 하면 뭔가 여기서 걸린 것 같고 끄끄거리고 약간 그렇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리고 배에 가스가 많이 쳐요. 늘 복부 팽만이 돼 있고, 예. 피곤해도 밤에 잠을 잘 못 자. 예. 그리고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자다 깨다 반복하게 되고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자주 아파요. 두통 있는 분들 있죠? 예, 두통 있는 분들. 변의 상태가 좋지 않은, 이거 변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거나 아니면은 변비와 설사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렇게 변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방귀 냄새가 지독해. 이거 몸이 대장이 좀 하수구인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소변에서도 냄새나고, 몸에서도 냄새나고, 대변에서도 냄새나고, 이거 다 증상이에요. 내 몸에서 나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 피부염이나 비염이 있어요. 머리가 많이 빠져. 예, 그리고 몸이 잘 붓고 붓기가 잘 안 빠져. 제가 이거를 하나씩 읽을수록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예, 다 내 얘기 같아. 예, 그건 아니죠. 피임을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예,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늘 예민해요. 예, 그리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또 떠오르실 거예요. 별다른 이유 없이 체력이 안 좋아집니다. 어때요? 약간 이게 내가 늙어서 이런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노화도 질병이에요. 그쵸? 예. 여기에서 다 기억은 못 하시겠죠. 그러나 이 세 가지 공통적인 거예요. 피로감, 통증, 수면장애,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미병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몸은요,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반드시 신호를 보내요.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네, 신호, 반응,
증상을 보내는 거예요. 바로 미병 상태일 때는 피로감, 통증, 수면 장애라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요. 신호 주는 거예요. 주인님, 지금 질병으로 가기 전 단계예요.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 제발 알아차리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질병으로 간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질병으로 가게 되면 어때요? 이 신호들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피로감도 더 심해지고, 통증도 엄청 나고, 그 다음에 잠도 거의 못 자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자, 미병이나 질병에서 건강으로 올 때도 있죠. 신호가 나와요. 신호가. 똑같이 내가 질병으로 갈 때도 안 좋은 그 몸이 불편한 증상이 나왔듯이, 미병이나 질병에서 다시 건강으로 올 때, 바로 이거예요. 이럴 때도 반응이 나오는데, 신호가 나오는데, 증상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호전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불편한 증상. 다만 이름이 달라. 그냥 미병에서 건강으로 올 때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호전될 때 나오는 반응이다, 증상이다 해서 바로 호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에서 이 건강으로 올 때는 더 강력한 호전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게, 아니, 그냥 좋아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너무 피곤하게 왜 자꾸 신경 쓰이게 자꾸 반응이 나오냐는 거예요. 이상하죠?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 그냥 좋아지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아파가지고 이게 진짜 헷갈리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바로 항상성 때문에 그래요. 항상성. 자, 내 몸은요. 변화를 싫어해요. 여러분, 변화를 싫어합니다. 몸도 그렇고요.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번 달에 IM에 가야 돼! 하는데 어때요? 내가 자꾸 안 갈 이유를 찾게 되고 정신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요. 내가 미병 상태에 있다가 건강해지려고 하잖아요.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호전 반응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바로 좀 예를 좀 들자면 자, 담배 피시는 분들, 그쵸? 니코틴 중독 되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도 우리가 살을 뺐다가도 어때요? 요요 현상 일어나죠? 이게 뭐예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 성재, 이게 바로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호전 반응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항상성을 우리 몸은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변화하니까 내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쉽죠? 네, 정말 쉬운가요? 네, 바로 항상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현재 내가 아픈 곳 있죠? 아픈 곳이 좋아지려고 변화하려고 하니까 호전 반응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아팠던 곳이 좋아지려고 하니까 변화하려고 하니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호전 반응. 그리고 아플 곳이 더 아파지는 거. 이것도 앞으로 아플 곳이 내가 좋게 변화하려고 하니까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에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 다른 말로 하면 면역력, 똑같은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자연 치유력 혹은 면역력 똑같은 말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 내 몸에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최대한 발동시켜주는 게 바로 호전 반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먹자마자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첫 번째 느끼는 호전 반응이 뭐예요? 열이요. 맞아요. 네. 플러시 반응이 사실은 호전이에요. 아까 그 플러시 반응, 액티바이드 플러시 반응 할 때 어땠어요? 내 몸에서 가장 긴급한 곳이 빨개진다였잖아요. 타사는 어떻게 되냐면 이 구강 점막부터 위부터 해서 세포 재생 주기가 빠른 것부터 호전 반응이 나옵니다 라고 배워요. 그런데 저희는 어때요? 가장 몸에서 긴급한 것부터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나오죠. 순서가 없어요. 공식이 없어요. PM에서 호전 반응은 완전히 다 깨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흡수율, 생체 이용률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타사의 5배에서 10배가 높기 때문에 법칙을 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뭐에 있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 PN 제품은요, 체온을 올려줍니다, 여러분. 자, 체온은요, 면역력과 관련이 있고요. 면역력은요,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자연 치유력 관계가 있어요. 그 체온은 한마디로 생명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체온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원활한 혈행을 막 해줘요. 체온이 올라가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체온이 낮으면 혈액이 어떻게 돼요? 멈춰 있겠죠. 고여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니까 영양성분과 산소가 온몸의 구석구석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르몬이 생성이 잘 돼요. 호르몬. 여러분, 호르몬은 일평생 딱 차 티스푼 있죠. 그 정도 양만큼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부족하거나 조금만 넘쳐나게 되면 우리 몸에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되고 배가 부를 때 숟가락을 내려놔야 되는데 어때요? 호르몬이 렙틴 그레민 호르몬이 고장 나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먹게 되고 배불러도 먹게 되고, 이게 바로 호르몬의 작용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갱년기이신 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살 충동 느끼게 되고 우울증 느끼게 되고 불면증 느끼게 되고, 이 조만한 이 호르몬 때문에 굉장히 몸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효소가 많이 잘 분비가 돼야지 어때요? 우리 몸에 구석구석 정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체온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면역력을 증가시켜주죠. 아까 앞 시간에 뭐라고 했죠? 체온 1도가 올라가면 면역이 5배에서 6배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세포가 재생돼요. 죽어야 되는 세포들, 병든 세포들 빨리빨리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새살갈이, 새로운 세포들이 빨리빨리 살아나니까 당연히 호전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포 재생할 때 통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마취 없이 칼 대지 않고 우리 내 몸에서 수술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그래서 아파야 낫는 겁니다. 만약에 아프지 않고 나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다시 반드시 그쪽에 재발의 가능성이 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장기가 더 건강해질 거예요. 장기가 건강해지면 어때요? 장간, 신장 이런 것들이 장기들이 잘 이렇게 해독을 시켜주고요. 영양성분들을 잘 섭취하게 되니까 빨리빨리 또 재생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호전이 활발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PM 제품은 타사와 다른 점이 바로 내 체온을 올려주기 때문이다. 자, 그럼 질문을 이제 하실 거예요. 다른 회사 제품은 그러면은 체온 안 올려주나요? 네, 안 올려줘요. 네. 망설임이 전혀 없어요. 오래 드시면 드실수록, 장복하시면 하실수록, 알약을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몸은 냉각됩니다. 차가워질 거예요. 정말 냉각은 좀 심한가요? 냉동보다 낫잖아요. 네. 좀 되게 냉해져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성분들이 어때요? 다 우리가 해독해야 될 대상들이,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희는 어때요? PM 제품은 찌꺼기를 내 몸에서 남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체온을 올려주고 타사 제품은 오히려 몸을 냉하게 만든다. 그래서 호전 반응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고요. 즉,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체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호전 반응이 나와야 된다. 이게. 그래서 클로징을 하는과 동시에 이 장표를 보여주세요. 네, 클로징을 했으면 그 다음에 보여주셔야 돼요. 클로징 하기 전에 호전 반응 나온다고 해서 겁먹게 하지 마시고, 네, 클로징 다 하시고 나서, 자, 저희 제품은 흡수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품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타사의 5배에서 10배 생체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호전 반응이 반드시 나와야지 됩니다. 나와야지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제품이 내 몸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 제품을 먹으면 체온 1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호전 반응이 나옵니다. 라고 짚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고객도 예방주사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호전 반응 얘기 하나도 안 하다가 제품 들어가고 나서 후속 관리도 안 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호전 반응 터져 나오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화들짝 놀래죠. 이게 부작용이냐 뭐냐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찾아보고,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예방주사를 좀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약으로 안 되는 거 저희가 수술하죠. 칼로 치료하잖아요. 그리고 수술로 안 되는 거 열로 치료한다고. 히포크라테스 너무 헷갈리는데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어요. 내게
열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면 세상의 모든 질병을 고쳐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약보다 수술보다 최상의 개념은 뭐다? 열이다. 한마디로 면역력이다. 한마디로 자연 치유력이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증상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설사, 변비 가장 많이 흔하게 좀 나오는 증상들인데, 이 설사는 유해균을 장 속에 있는데 유해균, 장 속에는 뭐가 살죠? 유해균도 살고 유익균도 살고 중간균도 살아요. 그런데 나쁜 이 유해균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한 3일에서 7일 정도 아주 간단한 짧은 호전들은 저희가 3일 정도 가요. 그리고 좀 길게 간다면 5일 죽도록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좀 7일 이렇게 전전긍긍 하면서 끄는 경우도 많죠. 설사는 3일에서 7일 정도 지속이 되고요. 이때 배출이 될 때 노타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설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요게 살짝 증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노타 바이러스는 사실 기생충의 숙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들이 일시적으로 증식할 때 설사가 조금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그냥 제품으로 케어하시면 되고, 어때요? 설사 계속하시면 힘 빠지고 탈진되고 그렇잖아요. 보통은.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소를 배출하고 내 장에 찬 기운을 내모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 기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더 가볍게 만들고, 그쵸? 컨디션을 더 좋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숙변이 배출이 돼요. 이제 그 고객분들 중에 검은색 그 변이 나온 거, 저는 지금까지 황금색 변을 계속 봤는데 갑자기 검은색 응가가 나왔어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냥 숙변이 배출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갈색. 이게 이제 숙변이 배출되는데, 개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개실염 들어보셨죠? 네. 그 대장의 점막이, 우리 모든 장기들은 다 점막이잖아요? 점막이에요. 그죠? 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식도, 위입, 다 점막인데, 장 점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점막이 건강하지 못하면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구멍처럼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 그게 바로 개실이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변이 쌓이게 되면 숙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뭐가 돼? 개실염이 되는 건데, 개실에 이렇게 숙변이 많은 사람, 개실이 많은 사람들은 두통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여기서 가스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게 전신을 타고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 뭔가 우리 저희 제품 먹고 나서 두통이 없었는데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거기서 바로 장에서 활발하게 청소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몸에 개실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때요? 혈액에 지금 오염물질이 막 떠돌고 있으니까 액티바이저를 빨리빨리 정화시켜줘야 돼요. 그죠? 액티바이저 수시로 드실 수 있게 해주고요. 개실이 생겼다는 자체가 점막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니까 제식주도 같이 수시로 좀 드실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사와 반대로 변비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장이 좋아지면서 대장의 역할이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흔히 대장이 영양소를 흡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은 소장입니다. 대장은 수분의 흡수가 되는 곳인데, 흡수 능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부푸는 거예요. 숙변들이 부푸니까 항문을 막게 돼서 변비가 되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장에 붙어있던 숙변들이 떨어져 나와. 그래서 항문을 막아요. 여기에 제가 하수구에 쓰레기가 몰려서 막히는 현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아랫목에 우리가 청국장 뜰 때 어때요? 막 부글부글 막 냄새 나고 그러잖아요. 담기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네, 장이 따뜻해지니까 이 숙변들이 부풀고 팽창하고 이러면서 부패되고 이러면서 방귀가 나온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방귀도 점점 냄새가 없어지고 횟수도 좀 줄어들고 나중에는 안 생겨요, 많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좀 수분 섭취를 좀 해주시고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좀 주물러 주셔도 돼요. 너무 안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변비가 지속되시는 분들은 관장을 좀 해주세요. 막힌 것보다 좀 뚫어줘야 돼요. 네. 왜냐면 전신을 타고 독소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빨리 뚫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7일 이상 가시면 뚫어주셔야 돼요.
예, 그전에는 좀 주무르시기도 하고 시계 방향으로도 마사지도 좀 해주실 수 있고 운동을 좀 하셔도 돼요. 연동 운동을 위해서 아까 여기 그 리스토레이트에 칼슘이 들어있어서 연동을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기본 3종을 저희가 드시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 추가적인 방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돼서 불편하잖아요. 저희가 이게 빈뇨라는 게 하루에 7번 이상 소변을 보거나 아니면 배뇨 간격이 2시간 이내에 다시 발생이 되면 우리가 이걸 빈뇨라고 해요. 근데 어때요? 저희가 제품을 먹으면 물도 평상시보다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독소를 노폐물을 빨리빨리 배출해야 되니까 빨리 빼야 되니까 몸에서는 자꾸 소변을 보게 하는 거예요. 좋은 거죠. 갖고 있는 것보다 빨리빨리 배설을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배출이 된 상태다. 좀 독소가 배출이 되고 내 몸이 좀 해독이 됐다라고 하면 이 빈뇨도 좀 줄어듭니다. 예, 정상적인 횟수로 좀 줄어들고요. 소변 색깔도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진한 노란색. 이거는 잉여분 다 쓰고 난 비타민 B2 리보플라민 있죠? 그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카로티노이드. 저희 그 비트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변 색깔도 붉은색이 나와요. 그리고 응가도 붉은색이 좀 섞여서 나오고 왜냐면 갖고 있는 원래 색이 몸에서 쓰고 남은 것들은 그렇게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소변에 쓰고 남은 것들 이렇게 소변으로 노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어때요? 저희가 제품은 먹는데 영양 성분들은 들어가는데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수분 사용량이 증가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내 몸에 청소하고 해야 되니까 수분 사용량이 증가하는데 수분을 안 넣어줘.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하게 되니까 노란색으로 나온 거예요. 보통 이런 영양제를 드시지 않을 때 진한 노란색이 나올 때는 운동하고 땀으로 많이 뺐을 때 이렇게 진한 노란색이 나오거든요. 이미 탈수 현상. 근데 저희가 먹을 때는 탈수가 아니라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들이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체 기능 활성화로 체온의 상승에 땀 배출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것도 노란색 소변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속이 더부룩하고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구토 증상, 거북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요 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스가 많이 발생이 돼서 두통도 유발하지만 여기 두통으로 가기 전까지 여기에서는 어때요? 미식거리고 마치 배멀미하는 것처럼 울렁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장과 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수분이 많이 부족해요. 저희가 좀 체수분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 그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분들이 소금을 보통 많이 드시죠? 네, 소금을 안 드셔도 돼요. 수분이 좀 부족하실 때 있잖아요. 피트니스 드링크 좀 같이 드셔주세요. 모든 제품에. 그러면 체수분 밸런스가 빠르게 맞춰지고 호전도 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에 좀 피트니스 드링크를 같이 드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가슴이 답답하대요. 액티 하나 딱 먹었는데 지금 또 가슴이 답답하대. 기본 3종 먹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고지혈증,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혈관 안에 피떡이 많이 져 있는 경우인데 반창고가 많이 붙여져 있는 게 우리가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얘가 심장으로 들어온 혈량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액티바이즈 여러분 우리 데모스트레이션 하잖아요. 그 데모스트레이션 할 때 어때요? 지방을 녹여주죠. 그 혈관에서 그게 실제로 일어나니까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럴 때 바로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진대요. 네. 이 고지혈증,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 그리고 심장이 쪼여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분들은 심장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 심장 쪽에 혈액이 많이 들어오지 않다가 갑자기 막 들어오게 되니까 당연히 뛰죠. 심장은 왜냐면 펌프질해서 빨리빨리 전신으로 보내야 되니까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장이 쪼여오는 것도 갑자기 순환이 안 되다가 순환이 잘 되니까 압력이 순간 높아질 거 아니에요. 혈압이. 그쵸? 그러니까 쪼여올 수밖에 없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기별로 조금 나오는 현상들을 특징을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거를 무작정 외우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장기들이 하는 역할을 좀 알아야지 연관성 있게 내가 이해를 하면서 외워지는데, 신장은요 방광이랑 약간 비슷하게 돼서 여기가 약한 분들은 가끔 PM 제품 드시고 살찐다는 분 있어요. 그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그래요. 방광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뼈하고 골수 쪽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눈은 간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그쵸?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외우시면 되는데, 이 신장은 귀 그리고 뼈, 골수랑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명 있는 분들 다 신장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비만, 그리고 아까 뼈 안에 골수에서 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뼈하고 골수가 안 좋으니까 어때요? 빈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비만과 빈혈이 이렇게 빈혈로 없었는데, 본인은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부위가 약했던 거예요. 신장이 안 좋았던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네. 빈혈로 나올 수가 있다. 호전으로. 네. 자,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어때요? 얼굴이나 몸에 뾰루지, 종기, 피부, 얼굴 이런 쪽에 뾰루지, 종기, 여드름 이런 거 나타나는 거, 피부로 나타나는 거 다 간 독소 배출이에요. 자, 그리고 간이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잖아요. 해독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쳐있어. 그러니까 무기력이 걸린 무기력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간은요 영양소를 저장하고 피를 만드는 역할도 해요. 골수에서 만들기도 하지만 이 오장이 함께 피를 만드는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이 정비를 해야 되니까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식욕을 떨어뜨려. 근데 이걸 자꾸 이겨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식욕이 떨어지면 그 신호에 제발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겨내고 막 계속 드시는 분들 이러세요. 막 나 이게 밥맛이 없어 이러면서 뭘 또 계속 찾아.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몸의 반응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셔라. 내 몸이 지금 정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다. 체중 감소도 역시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거고, 위, 복부팽만, 구토, 가스차 이런 것도 다 위예요. 위. 식욕 부진. 위를 고쳐야 되는데 자꾸 음식을 넣어주면 돼요, 안 돼요? 고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식욕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소화 불량을 만들어서 위를 정비를 시키는 거고, 장이 안 좋으신 분들 김이 검어서 죽은 게 있고 몸에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피부과 가서 뭐 벗겨내고 레이저하고 이러는데, 원래 근본 원인은 장이다. 장부터 케어하자. 그래서 장이 바로 원인이라는 거. 메가른 피부 홍조. 저 홍조가 있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진짜 너무 얼굴 안 빨갛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근육통 있어요. 기침할 때 여러분 막 열나고 막 근육통 오는 거 느껴보셨어요? 그거예요 바로. 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은데 가슴 통증, 답답함, 그리고 순환 안 되니까 어때요? 심장에 피가 없으니까 창백하겠죠? 입술은 시퍼래져요. 시커매져요. 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뇌는요 어때요? 감각 이상, 어딘가 뭐 좀 어눌해. 발음도 어눌하고 뭔가 좀 한쪽이 뭔가 조금 행동이 좀 부자연스럽고 이래요. 그러면은 바로 뇌에 호전 반응이 나온 거다. 이것도 좋아지면서 똑같이 질병으로 갈 때 반응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뭘 했는지를 보면 돼요. 내가 건강에 도움되는 행위를 했고 PM제품을 먹었다면 이게 나오는 게 호전인 거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됐다. 그럼 그건 뭐 질병으로 가는 중간인 거예요. 병원으로 가셔야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이게 호전이에요 아니에요를 묻는 거는 나한테 일어날 때는 또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림프는 어때요? 순환을 도와주고 우리 몸의 독소를 다 제거하는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온몸에서 림프는 다 대청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열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나요. 이거는 뭐냐면 진짜 내 몸에서 열이 좋은 열이 발생하니까 이런 지방에 있는 것도 지방도 우리가 열을 내잖아요. 지방. 9kcal 배우셨죠? 네, 9kcal. 탄수화물은 4kcal. 근데 이 지방에서 가짜 열이랑 싸우는 거예요. 열이 계속 몸에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거를 맞춰주는 게 바로 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은땀이 흐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어요. 그리고 피부가 좀 빨개지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게 장기별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이다. 좀 참고를 해두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호전 사례를 많이 겪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로 눈이 안 좋거나 아니면 간이 안 좋거나 아니면 간과 연결된 장이 안 좋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끝. 됐어요. 예. 그래서 눈에도 어때요? 시신경이 있고 모세혈관이 있죠? 예. 시신경과 이 모세혈관에 지방, 노폐물, 독소 이런 것들이 어때요? 영양 성분들이 들어가면서 부풀어 올라서 팽창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터지기도 하죠. 이렇게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니까 아프기도 하고 눈곱도 많이 끼죠. 저도 제품이 하나 들어갈 때마다 눈곱 껴요. 진짜 처음에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거미줄 치고 일어나긴 했지만 진짜 그래요. 제품이 하나 들어갈 때마다 제품은 PM 이렇게 호전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눈곱 끼고 눈이 피곤하고 핏줄 생기고요. 아른거린다. 이거 뭐예요? 비문증. 비문증이 원래 없었는데 나온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회원방에, 우리 정보방에. 그런 분들은 이것도 좋아질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어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노랗게 변하는 거 뭐예요? 황달 있죠? 간, 황달, 흑달. 이거 뭐예요? 간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게 눈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바로 노랗게 변하는 거. 모래가 있는 것처럼 눈 아래 뭔가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 까칠까칠해. 이것도 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눈에서 모세혈관에서 부풀어 올라서 나오는 거고요. 암이 당연히 오겠죠. 근데 이게 PM 제품 먹고 갑자기 나오신 분들은 이제 냉찜질 하시면 돼요. 근데 만성이야. 좀 늘 이렇게 눈이 좀 피곤해, 만성. 그러면은 온찜질로 좀 순환을 따뜻하게 좀 해주시면 빨리 좋아져요. 그리고 모세혈관들은 가느다랗잖아요. 그래서 뚫어줘야 되니까 뮤노겐을 함께 섭취해 주시면 빠르게 좋아집니다. 자,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간, 신장 수치가 상승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반복하면서 정상 수치됩니다. 그냥 좋아지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쌓여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 방에 좋아지지 않아요. 직진은 없습니다.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세포 내 독소들이 혈액 속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포 내 독소들이 혈액 속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액티바에서 실험 바로 해줘요. 그 자리에서. 데몬스트레이션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플러시 반응 나올 때도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시겠지만 당뇨혈하고 이거 뭐냐면 혈관에서 바로 이렇게 쏟아져 나온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액티바이저가 들어가서 이렇게 혈관에서 지방이나 노폐물이 쏟아져 나온다. 이럴 때 수치를 재면 올라가야죠. 당연히.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도? 예, 그거를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몇 번 반복하면서 일어난다. 그리고 당신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물어봐 주세요. 뒷골이 당기고 어지럽고 눕고 싶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식은땀 흘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정상 컨디션 너무 좋아. 그럼 이건 청소할 때 나오는 수치가 올라가는 일시적인 증상이다. 또 떨어질 거다. 그리고 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방주사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마름 갈증. 몸에서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물을 잘 안 넣어줘요. 그러니까 신호를 막 보내는 거야. 목마름, 갈증. 네, 이렇게 수분이 부족하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잠이 오지 않죠. 여기 지금 이제 미네랄, 리스토레이트, 이거를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건데요. 이렇게 내 몸에 전기 신호를 주는 게 바로 미네랄이죠. 이 전기 신호를 가득 주니까 이 신호 체계가 반짝반짝반짝하게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내 몸에 영양 성분들이 들어오지 않다가 우리가 갑자기 많이 넣잖아요. PM 제품이 흡수율이 5배에서 10배니까 내 몸이 한 번도 이렇게 영양 성분들을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 영양 과식이야, 한꺼번에.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항상성이 극도로 발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양 성분들을 어떻게 해요? 심장에서 빨리빨리 전신으로 막 펌프질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심장이 뛰고 있는데 잠이 오나요?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하는데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이건 우리가 교감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교감신경이 굉장히 활발해져 있기 때문에 정신도 말똥말똥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날 컨디션은 어떨까요?
역시나 멀쩡합니다. 막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이러지 않고. 근데 내가 기분적으로 잠을 못 잤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피곤하게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피곤한가요? 물어보시면 피곤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채기, 기침, 가래, 각혈. 구멍을 통해서 모두 독소들을 배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채기, 이건 뭐예요? 오염물질, 먼지, 세균 이런 것들 다 배출하는 거죠. 기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래도 그 죽은 것들이 싸워가지고 내 병균과 그리고 내 면역과 이런 것들이 싸워서 만들어진 게 가래, 얼굴은 고름 이런 거잖아요. 그쵸? 병든 시체, 죽은 거, 이게 바로 가래라는 거예요. 내뱉어야죠. 안 좋은 거니까. 그리고 각혈 어때요? 각혈. 이거는 폐나 기관지, 코에 상처가 있거나 폐암이나 폐결핵 등 질병 호전되면서 아무튼 장기들이 좋아지면서 장기에 이렇게 뭔가 기스가 나거나 상처가 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환이 될 때 그 상처를 건드니까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장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를 보면 사람들이 지를 겁먹긴 하지만 이거는 한마디로 장기가 좋아져서 그냥 건드렸다. 그래서 약한 놈이 터진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온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각혈, 그 다음에 하열, 또 뭐 있어요? 하열은 좀 다르긴 하지만 배변에 묻어나는 거 뭐였죠? 혈변. 그쵸? 코피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내가 가까운 구멍으로 나오는 거예요. 혈변은 뭐예요? 대장에서 기스난 상처난 부위가 항문으로 나오는 게 바로 변에 묻어나는 게 혈변이잖아요. 그쵸? 대장에서 먼 거는 이미 위장 쪽에서 터진 거는 약간 검은 변으로 나와요. 피가 이제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까운 곳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빨리빨리 배출하는 거예요. 코피도 그런 거예요. 코피 뒤에 조금 이따 나올 건데 뇌 쪽에서 뭔가 혈전들이 되는 것들이 빠져가는 구멍 눈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아요? 눈으로 피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계신 거 아니죠? 자, 귀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무섭죠? 코점막이 가장 약하대요. 그래서 코피로 나오는 거고요. 몸에도 땀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으로 냄새 나는 거예요. 소변에서도 냄새 나고, 대변에서도 냄새 나고, 구멍에서도, 땀구멍에서도 냄새 나고, 그러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죠. 자, 두통, 머리가 무겁죠. 혈액이 대청소하니까 오염이 됐을 거 아니에요. 청소하면 어떻게 돼요? 다 쓰레기가 혈액에 둥둥둥둥 떠다니죠. 그렇게 되면 뇌로 가는 혈액의 산소와 영양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띵 하고 두통이 오기도 하고 머리가 너무 무겁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로 가는 혈류가 급격하게 좋아지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어때요? 혈류가 갑자기 이렇게 막혀있던 게 좋아지니까 순환이 빠르게 되니까 압이 올라가겠죠. 그 통증이 바로 두통으로 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통이 심할 때는 원래는 우리가 두한 조결이라고 해서 발을 따뜻하게 하고 머리를 좀 차갑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통이 있을 때는 어떻게 머리를 좀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너무 막 찬 거 드시지 마시고 모자 쓰시래요. 근데 뭐 저희가 모자를 쓸 수는 있나요? 고객들 보고 이제 모자 쓰시라고 따뜻하게 해주시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자꾸 뒤로 갔네요. 네, 자 졸림, 무기력증, 나른한 건대가 조금씩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달라요. 졸린 거는 주인이 몸을 좀 정비를 해야 되니까 좀 주무세요. 제발 좀 이렇게 커피 마시고 깨어있으면 제가 몸을 정비를 못합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주무세요 라고 하고 강제로 재우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달리는 자동차를 수리할 수는 없어요. 세워놓고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재워놓고 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무기력증은 뭐냐면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처져요. 무기력한 거 아시죠? 장기가 이거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가 식품으로 정상 기능을 되찾을 때, 즉 몸을 리셋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기력, 힘이 진짜 아무것도 없고 처져 아무것도 없고 땅바닥에 그냥 계속 눕고만 싶고 그런 경우에요. 무기력증은 몸을 리셋할 때 컴퓨터 우리가 작동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부팅하죠. 리셋시키죠. 똑같아요. 몸을 리셋할 때 바로 무기력하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른한 건 뭘까요? 밥 먹으면 무기력해져요? 나른해져요? 나른해지죠. 그건 뭐예요? 내 몸에서 이 먹은 음식을 계속해서 뭔가
대사를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나는 뭘 느껴요? 그때 나른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왔어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 몸은 체온이 올라가니까 대사가 활발해지죠. 근데 우리는 봄에 어때요? 나른해지죠. 똑같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한마디로 이거는 좀 어렵게 풀어놓자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몸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할 경우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게 나른함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면 간 때문에 좀 나른해질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조금 구분이 가시나요? 이게 생각보다 좀 오랫동안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많이 나와요. 빨리빨리 고쳐야 되니까. 몸에서 뭔가 일을 막 일으키고 있고 리셋을 해야 되니까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부종. 붓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 부종은 뭐냐면, 우리가 영양성분이 딱 들어가는 세포 내와 세포 외가 이 미네랄, 전해질로 인해서 균형이 깨져요. 세포 안에, 세포 체 내에 올라가요, 농도가. 그러니까 삼투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배추 절일 때 어떻게 하죠? 소금을 딱 절이니까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삼투압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오죠. 얘도 똑같아요. 체수분이 영양성분이 들어가면서 체수분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붓기로 부종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장이 좋지 않은 경우 부종이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수분 부족일 경우 물이 너무 필요해요. 온 전신을 다 청소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너무 필요한데 주인이 물을 안 줘요. 그러니까 신장에서 다시 그 물을 내보내지 않고 걸러 쓰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죠? 네, 그거예요. 수분 부족하기 때문에 부종이 나오죠. 근데 이때 사우나가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네, 더 부어요. 이렇게는. 일시적으로 수분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부비가 빠질 수는 있겠지만 더 붓는다. 근데 이럴 때는 따뜻한 물을 충분히 드셔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온몸에서 나온 쓰레기 때문에 신장이 약간 일시적으로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따뜻한 물을 수시로 계속 드셔주시면 빨리 좋아집니다. 그리고 염증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비포, 애프터. 굵기가 5대5대0에서 갑자기 너무 가느다랗게 변했죠?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코피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온다. 뇌혈관 쪽에서 혈관이나 혈전이나 지방에 배치는 통로가 약한 부분이 코의 정강에서 나오게 된다. 이게 좀 심혈관 질환이 있고 간에 약간 문제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코피를 덩어리로 쏟아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 많고요. 그 남자 성인분들 있잖아요. 하얀 와이셔츠가 진짜 좀 빨갛게 물들 정도로 회사 가서도 흘리시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뭐 많다고 하면 너무 좀 그런가? 아주 있어요. 간간히 있습니다. 아이들도 코피를 좀 흘리죠. 자고 일어났는데 베개가 막 코피로 젖어 있다지. 그러니까 이거 놀라지 마셔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일이다. 그 소변의 거품 나오죠. 원래 소변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압력 때문에 거품이 일어나긴 해요. 그런데 제품을 먹으면, 피해 제품을 먹으면 거품이 더 많이 일어날 때가 있죠. 이거는 쓸데없는 내 몸에서 쓰고 남은 단백질이 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건데, 신장이 안 좋을 경우, 첫 번째 신장이 안 좋을 경우, 자, 신장은 가느다란 사구체라고 해서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모세혈관들이 지방이나 노폐물들이 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물이 벌어져요. 그물이 벌어지니까 그 사이로 단백질이 퉁덩 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신장의 문제. 두 번째는 병든 단백질이 빠져나오면서 거품을 동반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한 성인병 환자는 피와 함께 붉은 소변이 나오기도 해요. 장기가 재생이 되면서 또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취 나죠. 지린내 납니다. 많이 안 좋으신 분들. 네. 자, 여성분들 생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자궁이 따뜻해지는 거. 여자의 아궁이라고 하죠. 우리 자궁이 따뜻해지면서 쌓여있던 노폐물 독소들이
다시 빠지기 시작할 때 다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때 앞뒤로 생리주기가 조금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늦춰졌어요 라고 하는데 물어봐요. 그럴 만한 행위를 하셨냐? 그래서 안 하셨다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주기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맞춰질 때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제품을 먹게 되면 이 성분들이, 영양 성분들이 에너지를 결국은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거예요. 밥을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유도 마찬가지. 음식을 먹는 이유도 결국은 이것이 내 몸에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한테 에너지 공장에서 어때요? 에너지를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영양 성분들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열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보다 열이 좀 많이 나는 거죠. 바로바로. 갑자기 더워지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합니다. 더워지기도 하니까 어때요? 체온을 정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땀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자, 신경통, 유통, 관절통. 이거는 오장육부의 만성적인 토하여에서 신경정신계 질환이래요. 네. 좋아지면서 나오는데 저도 PM 제품을 먹고 가장 먼저 나온 게 사실은 요통이었어요. 5일 동안 진짜 너무 아팠어요.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근데 진짜 저희 남편이 미웠던 게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애기 날 때처럼 아팠어요. 정말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눈물이 자동으로 나와. 자동으로 나오는데 화장실도 있잖아요. 못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 좌변기에 앉지를 못해. 허리가 아파가지고.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몸이 좋아지는 현상이잖아. 호전이잖아. 그러니까 차 이러는 거예요. 와, 근데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얄미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진짜 당하면 엄청 좀 그래요. 야골라 이상하게. 네, 그래서 적시적소에 좀 활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5일 동안 죽도록 아팠어요 진짜. 첫 번째가 좀 아프기 시작하는 이틀 더 올라가고 4일째 절정을 이뤄요. 4일째 조금 괜찮아져. 진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그 이후로 한 번도 허리가 아픈 적이 없어요. 현대인들은요 다 척추가 틀어져 있대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요통, 신경통, 관절염 있는 분들도 이렇게 통증으로 나옵니다. 안 좋았던 부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통증으로 나올 때 이렇게 멍처럼 나오게 돼요. 처음에 PM에서 놀랬던 게 뭐냐면 여기 이마에 멍처럼 나오고, 저희 큰언니는 관절염인데 무릎에 멍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저도 이걸 처음 해가지고, 저도 처음부터 임상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저도 PM에 처음 먹었을 때 임상이 없으니까 너무 놀랐어요, 저도.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죽어있는 피들이 피부 바깥으로 표현되면서 이렇게 검은 피로 검게 멍처럼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살, 오염, 오한, 발열, 저체온의 경우. 체온이 낮은 사람에게는 감기를 걸리게 해요. 몸살이 나오게 해요. 근육을 일부러 떨게 해서, 근육을 떨게 하려면 추위를 느끼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오한이에요. 열을 강제로 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 바로 몸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체온인 사람에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감기는 최고의 정화장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최고의 정화장치가 암이에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려움.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가려움. 두드러기, 피부 발진, 뾰루기, 종기, 이런 피부로 나타나는 건 다 간독이 해결된다.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대상포진은요,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세포에 잠재되어 있다가 숙주라고 하죠. 같이 살아요, 다. 세균이랑 바이러스랑 다 같이 사는데, 내가 수분 부족이나 체온이 떨어질 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해 제품을 먹으면, 이 대상포진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PN 제품을 먹으면 내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이 정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족이나 수분 부족이나 체온이 떨어졌을 때 바로 신호를 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자꾸 이거 나온다고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계셔서. 네. 대상포진이 이렇게 수분 부족이나 체온이 떨어졌을 때 많이 나온다. 내 몸의 상태를 바로바로 알려준다. 우리 아이들이 감기에 되게 잘 걸리잖아요. 면역이 높으니까. 그거예요. 상태를 빨리빨리 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거는 조금 사진 찍어놓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딱 고객들이 피부에 뭐가 나왔다라고 하면요, 다 일단 겁내요. 뭐지, 뭐지, 이러면서, 그죠? 이거예요. 그냥 이거 표 보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빨갛게 되고, 열나고, 빨갛게 되는 게 발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증 나오고, 이런. 근데 가려운 거는 히스타민 반응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기 물렸을 때 어때요? 거의 가렵고, 빨개져, 부풀어 오르죠? 그게 바로 히스타민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면서 일시적으로 알레르기 증상처럼 잠깐 느끼는 거예요. 히스타민 반응이 나와서 가려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독소 배출될 때는 빨개지지만 가렵지 않아요. 근데 포진은 뭐냐? 안에 수포 이루고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포진이에요. 대상 포진이라고 하죠. 안에 수포를 이루고 있고 마지막엔 꾸덕꾸덕해지고 없어지는데 이렇게 가려운 거는 바이러스. 대상 포진이니까 가렵겠죠. 바이러스 반응이니까. 그죠? 가렵지 않은데 수포를 이루었어. 그럼 이건 중금속이 배출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 이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는 척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체온을 올려주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따뜻한 물 많이 먹으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잘 보이나요? 지금? 대상포진도 이렇게 띠를 이루면서 좀 이렇게 있다가 안에 수포가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꾸덕꾸덕해지면서 없어져요. 굉장히 아파요. 아프고요. 한쪽에 신경세포를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한쪽에 몸에서 한쪽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저예요. 저도 작년에 1년 넘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저는 이제 가려우니까 뭘 발랐냐면 액티브 젤 있죠. 액티브 젤로 이게 막 열나니까 수시로 이걸 발라가지고 막 즐겼어요. 가려운 걸. 좀 너무 좀 병적인가요? 여기도 하도 긁어서 이렇게 딱쟁해진 거예요. 간지러웠다는 얘기죠. 이분은 제 친구인데 이제 수포는 없었는데 빨갛게 됐는데 가려웠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히스타민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요, 그냥 빨갛게 됐는데 가렵진 않았대요. 이건 뭐예요? 독소 배출인 거예요. 일반 독소 배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자, 알러지, 비염, 결막염 이런 것들도요, 한 방에 좋아지지 않아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특히 피부, 얘도 엄청납니다. 우리 이제 우리 권양희 사장님이신데 이렇게 알러지, 비염, 결막염이 다 있었어요. 결막염은 뭐 알러지 있으니까 가려우니까 밖에 눈을 비볐겠죠. 그러니까 결막에 염증이 생기니까 결막염이 있는 거고, 알러지, 비염, 아토피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고 나오는 장소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점점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지금 좋아진 부분이 가운데 껴있진 않지만 이 모습이 중간중간에 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 번씩 점점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지죠. 경험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지금은 이따 직접 확인하세요. 어디 계시죠? 흔들어 보세요. 저희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좋아진 모습이고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이 알러지가 지난번에 그 의원방에 보니까 여기 전체가 눈이 빨개져가지고 점점 번지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은 이제 회사도 다 가셔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런 임상들 갖고 계셨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공감해 주셔야 돼요. 네, 해주시고요. 자, 아토피도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좋아지고요. 이렇게 여드름 기미 주근깨 검버서 더 심해져요. 네, 이것도 저예요. 이게 모공으로는 저희가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기름샘도 있잖아요. 그쵸? 지방이 배출이 되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여드름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 먹고 처음에 이렇게 여드름이 심하게 나오신 분들 있어요. 좋아지니까 저 깨끗하죠 지금? 네, 좋아집니다. 네, 건선도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좋아져요. 이렇게 과정이 반드시 있다. 건선 못 고쳐요. 일반 현대의학에서. 자, 저렇게 피부로 나타나는 현상들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요. 다 깨끗해집니다. 자, 냄새 나는 거, 담배 냄새 몸에서 나시는 분 있어요. 주유소 하셨던 우리 강희 사장님은 몸에서 담배 냄새 났다고 해요. 신나는 냄새, 페인트 하시는 분들 몸에서 어쨌든 흡수된 거 다 배출될 때 그대로 냄새가 납니다. 저는 중금속, 탄 음식 먹잖아요. 불냄새가 그렇게 나요. 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느꼈더라고요. 네, 그리고 탈모, 제품 먹고 탈모 있으신 분들 있어요. 일시적으로. 이게 일시적이에요. 걸쳐있는 것들 빠져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빠져야 될 것들이에요. 네. 오장 육부가 개선이 되면서 재생이 되면서 머리도 다 나와요. 네. 원래 임신할 때는 이거 안 빠지잖아요, 머리가. 그리고 임신하고 나면 어때요? 원래 빠져야 될 것도 다 빠지잖아. 똑같아요. 얘도 이제 빠져야 될 것도 빠지는 거고, 잇모 진짜 많이 나오죠. 네, 현대인의 가장 많은 질병이 우리 이 구강 안에서 나오는데, 잇몸의 염증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것도 제품 먹고, 타사도 잇몸이 많이 뭐가 안 좋은 게 나오는 게 없거든요. 저는 엄청 많이 나오고요. 입맛이 돈다, 허기진다 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제 소화기관이 제대로 좀 어느 정도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그러니까 음식을 넣어주셔도 돼요. 소화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입맛이 도는 거예요. 웃기죠? 네,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개선 중이니까 드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저리는 거. 혈액순환이 잘 될 때도 막혔던 게 뚫리면서, 우리 전기 게임 아시죠?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딱 이렇게 통할 때 어때? 피가 통할 때 약간 좀 저린 증상, 그 전기 증상. 그거예요. 근육 경련은 이것도 또 마찬가지고, 쥐가 있던 사람이 너무 이제 건강이 좀 좋아지니까 무리하게 신체 활동을 해요. 또 쥐다. 정말이에요. 좋아지면서 더 무리하게 신체 활동을 하시면 나오고요. 하열, 작은 근종 있는 분들은 몇 개월씩 하열하시는 분들 저는 봤어요. 덩어리로 쏟아져 나오는 거 봤거든요. 여러분들 충격받을까 봐 못 실었는데, 아무튼,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궁이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 갈증, 밤에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 비뇨. 그리고 몸에서 음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단식이라고 하는데, 강아지들도요, 아플 때는 청어 밑에 들어서 밥 한 끼도 안 먹어, 물도 안 먹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아프다는 거야.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입맛을 딱 떨어뜨려 놓는 거야. 이럴 때 밥 먹으시면 안 돼요. 그냥 몸의 반응에 신호를 기울이셔라. 백치, 색치 증가하죠. 입술, 입안 이런 것들, 혀 갈라짐 이런 것들 뭐예요? 호르몬 다 균형 맞춰진 거예요. 네, 다 끝났어요. 감기 아까 말씀드렸고요. 백태, 혀의 색깔 이것들도 기의 흐름에 따라서 색깔이 검해지기도 하고요. 하얘지기도 하고요. 노래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굴이 시커멓게 된다는 분이 간간히 있으시거든요. 신장이 좋아질 때 얼굴이 좀 시커멓게. 신장은 약간 흑색이랑 연결돼서 검은색, 한의원에서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좀 시커멓게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호전반을 나왔을 때 여러분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고객의 전화가 들어오셔도 안 되고요. 호전 반응이 나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 못 하시면 내가 확인 좀 해볼게 라고 얘기하시고 좀 알아보시고 전화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화로 안 되면 어때요? 찾아가셔서 좀 보셔야죠. 얼굴도 좀. 네, 반드시 후속 관리 하셔야 되고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면 계속해서 드시면 돼요. 제품 참을 수 있으면. 그런데 견디게 되면 어때요? 중단하거나 줄여야 돼요. 이 또한 스트레스니까. 그리고 호전 반응은 짧게는 일주일이나 없어지기도 하고요. 길게는 오랫동안 안 왔던 분들 수개월, 1년에서 왔다 갔다 나타나도 없어도 이렇게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고객분들에게 인지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호전 반응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누구의 문제다,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몸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래서 호전 반응이 좋다라는 걸 고객에 꼭 인지를 시켜주시고, 자, 호전 반응을 여러분의 사업의 확장의 도구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